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요즘 트롯맨 6 이외에 저의 마음속 스타가 한 사람 더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 옛날에 이러한 정치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 정치인이 한 사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준석 씨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와서 꽂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젊기도 하지만 요즘 이준석 씨는 이길동이 같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침에는 대구에, 저녁에는 또 서울에 와서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이길동이를 저는 또 마음속에 스타로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준석 대표 영상을 한다고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 모아서 그를 지지해야 좋은 사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어느 편에 있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고 적극 응원해야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 이준석 대표, 옳은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나도 모르게 이준석 씨에게, 대표에게 자꾸 마음이 갑니다. 이준석 대표, 부산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대구에 가서 탄핵에 협조했던 한 사람이죠. 그런데 탄핵은 잘못되지 않았다. 다만 나를 정치판에 이끌어 주신 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것을 나이가 젊음에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알고 있는 거죠. 공사를 구분하는 거죠. 그렇게 가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대구에서 표가 안 나올지도 몰라요. 당대표에 안 될지도 몰라요. 그걸 각오하고 자기가 가서 해야 될 말, 속에 있는 말은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국민들은 알잖아요. 정직하다. 서운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협조한 것이 서운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라를 살릴 사람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씨가 대구를 찾아갔다가 한 달 만에 선거운동을 갔다가 대표가 돼서 다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대구의 유명한 대표시장 서문시장을 찾아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다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찾았을 때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구에 나타내면 그런 스타가 어디 있습니까? 연예인보다도 더 인기 많은 스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정치인 스타가 탄생한 겁니다. 이 힘이 뭘까요?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생각, 정직.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직하죠. 그게 다른 단어 같지만 한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스케줄을 가야 되는데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수를 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게 해서 샅샅이 이 잡듯이 다 챙겨서 악수하고 인사를 90도 속에 수그려서 하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다가 어떤 그 여인이 카메라 막 급한 마음에 카메라 조작이 안 되니까 카메라를 받아서 본인이 카메라 조작을 이렇게 해서 그 고개를 이렇게 갖다 아주 친절하게 다정하게 갖다 대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자 그러는 사람은 다 찍어요. 바쁘다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쭉 훑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정성 들여서 악수하고 90도 인사하고 그러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아, 진정성이 있구나, 이 사람은. 난 대구에서 그렇게 서문시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그 보던 모습을 똑같이 보는 스타 정치인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에 출연해서 지금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또 여의도에서 SBS 방송 인터뷰 때문에 가면서 못 타고 왔냐 그러니까 지하철 어디에서 타고 어디서 내려서 얼마큼 걸어오면 지하로 걸어오면 SBS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묻죠? 아니 앵커가 묻죠? 전화가 급히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그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냐? 저는 비밀리 받아야 될 전화라면 비밀리에 해야 될 말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이 있다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선 해선 안 될 일이다. 비밀스러운 전화는 해서도 안 되고 비밀스러운 말은 내뱉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준석 씨의 팬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가 하는 일 왜 훌륭한지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만 알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문시장에서 끝나고 상인회인가요? 상가연합회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달라. 그 중에서 이건희 박물관을 대구에 유치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결정이 났어 이미. 송현동 옛날에 그 한국일보사 맞은편에 그 땅 넓은 3,000평인가 5,000평이 있어요. 대한항공에 가지고 있다가 그걸 서울시에서 인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용산 국립박물관 있는 그 두 부지 중에 이건희 박물관을 짓는 것이 두 군데 중에 한 곳으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대구에 박물관이 오는 건 불가능하다. 왜? 이병철 회장의 고향이 경상도 쪽이니까 거기에 유치해야 된다고 이제 다 유치하고 싶어요. 전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되니까 그 이상으로 좀 도움되는 일이 뭘까 많이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또 계명대학교 가서 그 자율주행 동아리 간담회를 합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동아리 석박사들로 이제 구성된 동아리.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한 대여섯 명 앉아서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꼬치꼬치 자세하게 질문을 하는지. 이준석 씨는 물론 이준석 대표는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또 자율주행하고 맥이 닿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모르고는 할 수 없는 질문들, 그냥 형식적인 생색내는 시간만 때우는 그런 토론 좌담회가 아니고 일일이 꼬치꼬치 물어. 뭘 하냐 이 동아리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냐, 무슨 뭘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냐.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 그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가서 이기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뭘 목적으로 해서 여기 가입을 했냐, 앞으로 비전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목표는 뭐냐. 이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질문을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묻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고민이 되어보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고 싶은 거죠. 정말 앞으로는 이공계가 우리의 먹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공계가. 그런데 이준석 씨는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고 그런 사람이 그
정당의 대표가 됐어요.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희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준석 씨를 요새 보면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 절망이었다가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나이는 먹었지만 그 젊은 사람을 보면서 팬이 됐습니다. 우리 트롯맨 6의 팬이 된 마음과 지금 비슷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준석 씨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한번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